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의 전재범입니다. 두 분 발표자에 의해서 통풍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류마티스학회 통풍관리 가이드라인, 임상진료지침과 생활수칙입니다. 통풍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전문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더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모두 다 환자를 저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개발해서 1차 진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통풍 환자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되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수칙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대한류마티스학회 통풍치료 임상진료지침입니다. 요즘 임상진료지침이 많이 개발돼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지수 교수님께서 통풍연구회 회장이시지만, 당시에는 김연아 통풍연구회 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주하 교수님이 간사,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신장내과 여러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규 직접 개발이 있고 수용 개작,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 직접 개발 방식을 따랐고요. 핵심 질문을 9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검색해서 근거를 추출하였고, 그레이드 방법론을 이용해서 근거 수준 4단계, 권고 강도 5단계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완료하였고요. 금년 5월 12일 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 통풍 치료는 크게 환자가 아플 때, 급성 발작 때와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 치료 우리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플 때는 안 아프게 하는 게 우선 목표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요산을 낮추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진료지침도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급성 발작의 치료하고 고유산 혈증의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요. 급성 발작이 3개, 고유산 혈증 치료가 4개, 총 7개의 진료 지침입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급성 발작 시 항염증제의 효능은 동등하므로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그 진료 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염증제, 저희가 통상 통풍 환자가 급성 발작으로 오게 되면 통증을 평가해서 단독 치료를 할 건지 처음부터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단독요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소염유통제, 코티코스테로이드, 콜치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치료 효과는 모두 동등하므로 환자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처방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다든지 신장이 나쁠 때는 소염지통제를 처방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산 저하제 사용이 적응이 되는 통풍 환자에서 급성 발작 시 항염증제와 요산 저하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모두 급성 발작이 왔을 때는 항염증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산 저하제를 언제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좀 다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아플 때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면 요산이 변동이 오면서 증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통증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항염증 치료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요산 저하제를 동시에 같이 치료해도 괜찮다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합니다. 근거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 환자가 아플 때 왔을 때 같이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수능도가 좋죠. 아니면 가라앉은 다음에 오게 하면 환자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아파지니까 환자가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파서 온 김에 환자 경각심이 높아 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면 치료 수능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그 연구에 대한 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보레병원 여기 신기철 교수님 와 계신데요. 신기철 교수님이 최근 연구 자료에서 페인 트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 관절염 환자의 요산 강화 치료제 비교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을 때 과연 차이가 없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를 환자를 이제 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등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와 기자분들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침은 요산 저하제를 시작할 때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콜치신 병용 투여를 고려한다입니다. 우리가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었던 그 통풍 결절에서 이렇게 녹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빌라이제이션 된다고 하는데 요산 결정이 모빌라이제이션 되면서 이것이 염증을 유발해서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콜치신, 꼭 콜치신뿐만 아니라 소염등제를 미리 우리가 예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모빌라이제이션 플레이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투여를 고려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 사용 시 혈중 요산 농도를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많은 모든 그 진료 지침하고 202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의 권고안에서는 6.0mg/dL 미만으로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공부가 잘 되듯이 치료 목표 없이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6.0mg/dL 이하로 요산을 낮춘다는 치료 목표를 가지고 치료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밑으로 내려서 계속 환자를 유지하게 되면 통풍 결정이 생성된다든지 염증, 관절 조직 손상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풍 결정의 양이라든지 발작 가능성, 그다음에 급성 관절염 발생률들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진료 지침에서는 통풍에서는 고요산 혈증을 6mg/dL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투여를 고려한답니다. 저희가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것이 거의 평생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번 통풍 약을 한번 끊어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재발률을 보시면 36%부터 많게는 81%까지 결국에는 재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 재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관찰 기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 충분히 관찰을 했다면 거의 많은 경우가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발까지 시간을 보면 저희가 끊으면 한 달 내에 재발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연구에 따라서 15개월, 어떤 경우는 56개월, 평균 이렇게 오래 지나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끊고 나서도 1, 2년 안 먹고 와서도 괜찮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통풍 재발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풍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역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요산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재발이 빨리 되고 많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거가 100% 강력하게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이런 결절이 생긴 만성 결절성 통풍에서 우리가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제는 치료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 이 환자한테 맞는지를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산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이 결절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요산 저하제는 통풍 환자에서 부가적인 신기능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특별한 부작용이나 금기증이 없는 한 모든 통풍 환자에서 사용을 권고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통풍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통풍 발작을 억제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고요산 혈증에 의해서 신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대한 요산 저하제 효과의 메타 분석 결과 여러 논문을 모아서 본 결과를 보시면 이쪽으로 신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서는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가지 진료 지침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지켜야 될
통풍 환자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한 끝에 5개를 정했고요. 그래서 어제 10월 27일 날 대한류마티스학회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먼저 읽어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이미 다 들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5번째, 생활 습관, 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풍을 우리가 무증상 고유산 혈증을 통풍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통풍의 임상적 4단계 얘기할 때는 무증상 고유산 혈증, 그다음에 급성 통풍, 간기 통풍, 만성 결절성 통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요산이 높아져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발 모양은 사실은 제 발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픈 상태로 오래 있다가 요산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급성 통풍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급성 통풍이 생겨서 계속 불편하면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할 텐데 치료하지 않아도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기 통풍이라고 하는데 계속 치료하지 않고 뒀을 때는 계속 또 급성 통풍이 발생하고 그랬다가 없어지고 반복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아픈 기간이 길어지고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이제 몸 안에 혹이 생기죠. 근데 혹만 생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이 생기면서 이렇게 뼈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콩팥 기능도 나빠지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만성 질환, 계속 우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온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아까 드렸죠. 그래서 통풍 발작을 예방도 해야 되겠고 신기능 보호 기능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요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높게 되고요. 심기능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요산이 높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저하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도 혈중 요산 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202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모두 다 6mg/dL, 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6mg/dL 이하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측정해 보았을 때 우리 피 속에서 요산이 과포화돼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농도가 6.8mg/dL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요산이 더 이상 이제 피에 녹지 않고 결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급성 통풍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 밑으로 해서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통풍 발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가우드 에듀케이션 소사이어티에서는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Go for 6입니다. Go for 6. 그래서 뭐 6을 향해 가자. 뭐 6이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팜플렛이나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Go for 6.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발표하고 할 때는 이제 이것을 6화 원칙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바꿔봤는데요. 기자분들이시니까 6화 원칙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6화 원칙은 그건 아니죠. 6 밑으로 해야 된다. 그 뜻으로 6화 원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통풍 환자에서는 이거는 2012년 미국 대규모 데이터인데요. 통풍과 대조군을 비교해 봤을 때 통풍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요. 또 통풍 환자거나 대조군이거나 요산이 높지 않은 사람보다 요산이 높을 경우에 더 많이 이런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이런 합병증이 또 요산이 높을 때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잘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생활 습관, 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2012년 미국 류마티스학회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 먼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체중 조절,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고 건강식, 야채 위주의 건강식, 그다음에 이제 금연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통풍은 술만 끊으면 되죠, 담배는 괜찮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우리 통풍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환자들한테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면 이제 음료수, 소프트 드링크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먹지 말고 이제 물을 섭취하도록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피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제한할 것, 권장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권장할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지만 피할 것 하면 우리가 프린 함량이 높은 이런 육류들, 그 중에서도 장기 부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기 부속, 그다음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하이 프럭토즈 콘 시럽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저희 집사람이 과자를 사왔는데 노우 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액상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우 슈가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당이 문제가 되겠고, 당연히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술을 제한해야 되고, 육류도 많이 복용한다면, 그다음에 해산물도 많이 먹는다면 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장할 거는 저지방 요거트, 그다음에 야채가 있고요. 과거에는 체리, 비타민 이런 것들 권장한다고 돼 있었는데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2020년 업데이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과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표현이 아니라 2021년 논문에 과당, 달콤한 죽음, 스윗 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그러니까 포도당, 글루코즈하고 달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통풍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당이 대사돼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요산을 통해서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산화 스트레스도 생기게 되고, 이 과당이 흡수돼서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도 만들어내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도 유발하게 되고, 혈압도 올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암 질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에너지 소스로 프럭토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통풍 관리 저희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